귓구녕 막힌 남편아, 좀 들어보소. 남편이 어느 날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30년 동안 웃을 일이 없는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 집은 이상했습니다. 웃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밥을 먹어도 대화가 없고 가족이 모여도 웃음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아래로 재듯이 바라보는 숨막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웃지 않는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웃고 살면 안 될까요? 집안 분위기가 너무 숨막혀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그리고 네가 웃게 해줘야 웃지. 그 쌍판대기 보고 웃음이 나오겠냐? 그 말을 듣고 나는 혼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정말로 숨이 막혔습니다. 같이 있어도 공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벌어서 살림에 보태 쓰는 돈까지 마치 자기 돈 쓰는 것처럼 간섭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 혼자서라도 웃지 않으면 나는 스트레스로 병들어 죽겠구나. 그래서 저는 혼자라도 웃으며 살기로 했습니다. 웃음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단 10초만 웃어도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실제로 증가합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동시에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통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웃음은 몸이 스스로 처방하는 약이다. 실제로 어느 병원에서는 장기 입원 환자들에게 약 대신 웃음 영상을 매일 보여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들이 웃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환자는 처음으로 크게 웃었고 어떤 환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웃긴 영상 언제 틀어주나요? 그리고 몇 주 후 의사들이 놀랐습니다. 환자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내려가고 혈압이 안정되고 회복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웃음은 감정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생리 반응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가들은 하루에 300번 이상을 웃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하루에 단 3번도 웃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삶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늘어나고 걱정이 늘어나고 몸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말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단순한 행동에도 반응한다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웃음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얼굴 근육이 움직이면 뇌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지금 기분이 좋은가 보다. 그러면 행복 호르몬이 실제로 분비됩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기다리는 감정이 아니라 먼저 만드는 행동이다. 삶이 힘들어서 우리가 웃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려서 삶이 더 힘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우리 남편처럼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단 10초라도 웃어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빠르게 회복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당신을 웃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웃지 못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서 아직도 힘드신가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감옥은 걱정, 두려움입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할 시간에 웃어보세요. 당신 생각보다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어요. 어쩌면 당신의 작은 웃음이 당신의 오늘을 살리고
가족들이 잃어버린 웃음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번 웃어볼까요? 하하 호호 키키키 크크크. 거봐요. 아까보다 훨씬 가벼워졌잖아요.